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임기가 지금 1년 남은 대통령이 이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내는 것, 인사 빨리 송부해라. 재심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재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두 번째 통보까지 안 오면 틀림없이 아마도 대통령은 임명할 겁니다.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아주 스트롱 마이웨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임혜수 과기부 또 뭐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 다오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새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명 철회하자.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 뜻대로 만약에 14일까지 그 재송부를 안 해준다면은 아마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이라고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의 인사 횡포, 힘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의 인사 횡포, 그것이 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힘이라고 착각 말길. 딱 이런 제아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네. 임 후보자는 국가지원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후보 지명 후에야 납부했고요. 또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미국 국적 두 딸의 국내 의료비 혜택 등 그야말로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국내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그 노력한 대가로 소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될 텐데 미국 국적 두 딸이 국내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건 그 부모 때문에 받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이 박 후보자 아내는 또 수천만 원대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행랑에 몰래 들어와서 인터넷에서 판매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겁니다. 범죄행위 맞죠. 밀수 아닙니까? 밀수. 그냥 외교행랑에 자기네들이 사서 살림으로 가져왔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버젓하게 어디 판매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로 공급받아서 수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 공급받은 건요, 그 소정의 기간을 다 지켜야 됩니다. 또 그의 아내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아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령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은커녕 공직자로서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이 사설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임박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런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새 후보자에 대해서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축켜 세우면서 능력은 제쳐두고 흥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인사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후보자가 능력 갖춘 전문가인데 능력 제쳐두고 흥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인사청문회라고 했습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자체가 흠결 따지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 흠결, 윤리적 흠결. 이거 전부 도덕적, 윤리적 흠결 아닙니까?
외교혁명에 내 가지고 도자기를 잔뜩 비싼 거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는 싸게 사 가지고 여기서는 비싸게 팔고 팔았다면 그거는 장사 아닙니까? 무슨 카페를 했다, 카페에서 뭐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온 기억이 납니다. 이 무수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할 대통령이 지금 또 남 탓을 하면서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이 사설자는 맹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그냥. 네. 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 도덕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임명을 하게 되면은 문 대통령 말고 그 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가끔은 이렇게 반대해도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 번, 뭐 대부분 뭐 지금까지 29명이나 그대로 임명했는데요. 그 전 대통령은 그런 적 거의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인사 전행에 대해서 국회 말을 안 듣는 인사 전행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분노한다 하고 분노까지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야당을 무시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는요. 말이 달라졌어요. 180도.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흠결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태까지. 검증도 청문회도 다 무용진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임명한 장관급이 지금까지 29명이라는 겁니다. 새 후보자를 보태면 이제 앞으로 새 후보자가 될지 안 될지 임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임명한다면 32명이나 됩니다. 이건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설자는요. 적반하장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청와대는 여당 내 그 반대 기류에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야당과 언론, 국민 여론을 외면한 거는 이미 오래됐긴 됐지만 뭐 대통령이 뭐 국민 여론 뭐 눈치 봅니까? 국민 그런 거는 뭐 야당과 언론 뭐 눈치 안 봅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저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라 뭐 등등 얘기해도 그거 다 청와대를 위해서 하고 국가를 위해서 언론은 제시를 하는 그런 제안들이죠. 이 사설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신문에 그 시대적인 그 시대어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사설이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지의 뜻에서 개선점, 문제점을 다 제시하는 게 사설 아닙니까? 이 사설은 하나의 그 솔직히 말해서 위정자가 지표로 삼아야 될 문제입니다. 위정자가 매일 그 사설을 읽으면서 자기 정책에 대한 반성과 또 첨가하고 빼야 될 것들을 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언론에 뭐 특정 언론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서너 개 신문 다 합쳐가지고 그걸 다 사설을 읽어보는 그래서 사설의 방향이 제시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꿈도 꿔본 적도 없지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무슨 그다음에 문화일보 어저께 석간 가져와 뭐 해가지고 한 5대 일간지 정도 딱 잡아놓고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상 지지하는 경향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두 개 있죠. 예. 한겨레 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사설자를 우선 조선일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문화일보가 요즘 아주 사설의 아주 정론지로서 요즘 역할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런 또 읽어보고 한겨레도 읽어보고 경향신문도 읽어보고 사설만 읽어봐도요. 대통령이요. 훌륭한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사설만 매일 읽어봐도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사회의 어떤 변동 요인에 대해서
다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 능력을 사설에서 습득하는 겁니다. 사설자들은요, 대부분 논설위원들은 사회적 경험, 언론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쓰는 글이고, 또 그 글은 회사를 대표하는 명운을 건 대표적인 언론의 그 표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이 아주 내용성이 훌륭합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이 사설을 안 보시는 것 같고, 본다 하더라도 글쎄요, 모르겠고, 또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번도 야당이라든가 언론의 사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외면한 건 이미 오래됐지만이라고 이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이제 여당까지 무시했다, 폭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당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면 국민은 누구의 편이냐? 민주당 편,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붙으면요, 청와대 편 들까요? 국민들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 발언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 말에 다른 대표들은, 과거의 대표들은 대통령 말씀이 옳다, 만약에 더 강하게 한마디 대통령 말을 지지하는 걸 찾아가 한마디 그냥 딱 했을 겁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 딱 발언 딱 듣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뭐겠습니까? 여당 지도부는 친문이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낼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모든 게 지금 문 대통령 마음대로입니다. 1년 남은 정권의 행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는데 이것을 힘이라고 여긴다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의 말미를 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게 문 대통령 마음대로다. 1년 남은 정권의 횡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는데 이것을 힘이라고 여긴다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네.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의 인사 횡포, 힘이라고 착각 말길. 이게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자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도 비문이 되자 이제 그들도 살아야 할 곳을, 생존의 곳을 찾아서 뭔가를 다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비문들이 합세해가지고 강성 친문을 각계 격파하고 각계 전투화해서 소멸시키는 작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저의 주관적인 거니까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모기가 갑자기 많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이런 계절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이런 모기라든가 이런 계절의 병에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운동 많이 하시고, 네, 물도 많이 드시고, 네, 잘 주무시고 활력 있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